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아이온큐 주식을 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 안에서도 아이온큐가 제일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 마이너스 6%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16불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1일 거래량이 3,200만 주로 3개월 평균 거래량 900만 주에 거의 4배에 가까운 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흐름을 보면 미 증시가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부진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술주 빅테크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내려가면서 양자 섹터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아이온큐 주가나 거래량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8월 5일에 6.22불을 찍고 이 이후에 한 9월 초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저점 대비는 190% 넘게 급등한 후에 유의미한 6% 정도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왔는데 이 조정이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거래량이 크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제가 단기적인 과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RSI라는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은 현재 고점을 판별하는 70 이상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사가 잘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양자 기업들 성과를 보면은 상장 때 10불로 모두 상장을 했는데 아이온큐는 현재 상장가 대비 70% 정도 올랐고요. 리게티는 마이너스 85%, 디웨이브는 마이너스 88%, 알키 퀀텀은 마이너스 97%를 기록하고 있고 제가 이제 동향을 팔로우하던 자파타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은 운영을 중단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제 항소 없이 10월 25일부로 거래가 중단되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중소형주 투자가 특히 적자 기업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요거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중소형주든 큰 기업이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이온큐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23일에 올라온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디렉터인 마사코 야마다가 어제 아마 퀀텀 AI 인사이드 퀀텀 테크놀로지라는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양자 머신러닝 개발과 이게 어떻게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띄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아이온큐가 스위스 퀀텀 바젤의 첫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를 공급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이 잠깐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letion of Forte Enterprise here in Basel, for me, is really a moment in history where we've crossed the threshold from taking quantum from the lab onto customer premises. And to take these systems and move them from our premises across the Atlantic Ocean and to deliver them to a customer is the first step in a long journey towards scaling up to these enterprise-grade solutions.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and I'm really proud and I'm happy of everything what happened today. The chip arrived and today it has been delivered to Uptown Basel. Now the chip is the brain of every computer. And it took a lot of design rigor to basically come up with a product that could withstand the environmental exposure that you get in transportation, whether it's shock, vibration, thermal, whatever it may be. And then bring it here and set it up again and have the same repeatable results that you had in the manufacturing facility. So I think that it's a testament to the product and the fact that no matter where we send it, even if we have adverse conditions, it's really coming through as a data center compatible solution. This is our most advanced ion trap going into our first quantum computer in Europe. Building the most powerful quantum computer in Europe is exciting on its own. It's a major milestone for us. But more importantly, it means that we, in partnership with Quantum Basel, can really expand access to quantum computing across the continent and beyond. So you can just feel how we're coming together really to build something totally new in Europe. It's incredible. So I'm extremely proud to have this possibility here. I think it's for Switzerland, it is definitely for Uptown Basel, but I think it's a huge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of technology. 자, 그리고 아나스쿠식이라는 박사, 이분이 이제 선임연구원인데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남동부 양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 둘이 협업해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지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저는 논문을 뭐 구체적으로 깊숙이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강 살펴보면 조합을 통한 최적화, 이제 양자 컴퓨터로 최적화를 하겠다는 거죠. 유용한 분야지만 아직은 잡음이 많은 양자 하드웨어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변형된 양자 알고리즘을 제시해서 요거를 시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봤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2큐비트를 통해서 이 접근 방식의 성공을 입증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직까지 제약이 있고 발달이 더 필요한 양자 컴퓨터에서 이런 최적화의 성공은 회로 최적화의 성공은 상당한 진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양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터 제프맨 CEO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첫 양자 상업화 사례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일련의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최적화, 양자 머신러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부터 한 2년, 3년 전부터 피터 제프맨 CEO가 양자 컴퓨터로는 머신러닝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곧 나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첫 양자 상용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왔고 AI의 연산 한계나 엄청난 에너지 소비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양자고 양자가 AI 그리고 그 안에서도 머신러닝 분야에서 상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초에 SC 퀀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양자를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온큐가 주관한 양자 머신러닝 챌린지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번 양자 머신러닝이 나오죠.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이 아이온큐가 밀고 있는 사용 사례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나온 소식인데 반다나 슬래터라는 이제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이 아이온큐 시애틀 시설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진 약학 박사이다.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딘 카스맨, 이제 기술 쪽 전무와 마가렛 아라카와 마케팅 상무와 함께 또 피터 제프맨 CEO도 만났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명과학의 헬스케어 쪽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양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헬스케어에 어떻게 하면은 AI가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QML과 헬스케어 이게 지금 아이온큐가 보고 있는 단기적으로 상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 동향을 좀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지금 한국인 지분을 간략하게 보면은 9월 초중순에 이제 42%대로 올라왔고요. 주가가 많이 부진하면서 한국인들이 계속 사들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월 7일에 9불대였을 때 한국인 지분이 42.28%로 최대 수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이제 급등이 쭉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뭐 14일에 마이너스 30만 주, 15일에 마이너스 25만 주, 16일 같은 경우 17%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했는데 마이너스 152만 주, 그리고 10월 21일에는 11% 급등했는데 마이너스 153만 주,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10월 25일도 8%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했는데 마이너스 91만 주로 보시면 한국인 지분이 여기 42.28%인 10월 초부터 해서 쭉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39% 미친 38.86%까지 내려왔다. 제가 한국인 지분 38%를 본 게 뭐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에 봐서 지금 자료도 찾기 힘든데 어쨌거나 한국인 지분이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올라가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국인 지분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인이 전체 1일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뭐 높을 때는 21%, 20%대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보시면 20%, 15%, 12%까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 보면 한국인들은 이제 낮은 평단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을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신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쉐이 볼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팔로워가 트위터에서 거의 8만 되는 거대한 계정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가? AI의 부상은 부인할 수 없는데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양자 컴퓨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붐 속에서 양자 컴퓨터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는데 아이온큐 같은 회사가 특히 그렇다. 적은 데이터로도 복잡한 계산을
적은 데이터와 에너지로도 복잡한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미 공군연구소와 5,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도 확보를 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 그리고 이 큐비트를 늘리는 포토닉 인터커넥터에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쓰면은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최소화되고 에너지 소비도 감소하면서 AI 솔루션을 확장하는 데 비용 효율적이다. 그 아이온큐의 잠재적인 시장은 거대하고 회사 추정에 따르면 회사가 노릴 수 있는 총 시장 규모는 8,500억 달러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계약에서 기업 채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 아이온큐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하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시글 같은 경우도 10월 27일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1만 3천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요거는 뭐 제가 비밀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스트리트 기관에 속하게 되는 크레이그 할룸이라는 아이온큐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뤘던 기관의 애널리스트와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시애틀 공장에 가서 뭘 봤고 어떤 것들을 배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거대 금융기관이 저한테 접근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아이온큐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인들은 팔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최근 4주간 양자 섹터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어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주식과 이 일일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아이온큐 관심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가져가면서 평단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아이온큐가 잘한다면 이 평단가가 올라갔잖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한 초장기 수량 약 26,000주를 계속 홀딩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경우는 딱 3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량 매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공유 드리고 매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매도할 경우는 딱 3가지인데, 회사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경우, 한 분기가 아니라 2분기 이상 회사가 성장이 정체되거나 기술적인 진전이 막힐 경우에는 근본적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뛰어난 양자 회사가 나타날 경우, 뭐 컨티뉴엄이나 큐에라가 내년에 상장을 했는데 아이온큐보다 매출도 더 잘 내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다. 그러면 아이온큐에서 이 주식들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제가 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대량 매도할 경우 한 달 전에 사전 공유를 드리겠다고 했고, 매매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오른다고 사고 단순히 떨어진다고 팔면은 후회하시는 분들 제 댓글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나만의 뚜렷한 매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아이온큐 같은 적자 중소형주는 리스크 관리가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이유를 가진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공부하는 장기 투자는 승률이 좋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제가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제 생각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제가 매일 공부하는 자료도 올려드리는 펜딩 유료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가입하시는 방법을 남겨둘 테니까, 저와 좀 더 깊이 같이 공부하면서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전업 투자자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